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박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찾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예. 가장 주력으로 내 경제적 자유를 좀 이만큼 빌려줬다 하는 그 투자처가 있다면 어떤 거세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이제 크게 자산 증식 부분하고 현금 흐름 상승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산 증식은 부동산에 도움이 많이 컸고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달러 투자하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가 있었죠. 달러 투자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다른 투자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달러 투자처럼 쉬운 걸로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투자는 안 하시고 그냥 예금 적금 하시는 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게 나을 정도로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쉽게 해볼 수 있는 투자 중에 첫 번째는 안전하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만 하면 그냥 다 100% 성공률에 투자가 가능해요. 오늘 사야 되겠다. 어떤 시스템으로 약간 흘러가고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어떤 투자의 메커니즘인데, 이 달러 투자는 거기에 딱 최적화된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뭐 ROE도 보고 매출도 보고 영업이익도 보고 기업의 뭐 CEO까지 얘가 뭐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또 직원이 몰래 횡령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뭐 세계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달러 투자를 할 때는 그냥 가격만 집중하면 돼요. 제가 요거 관련된 책을 지난해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만약에 제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거예요.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는 게 되게 말은 쉬운데, 그럼 언제가 싼 건지, 그렇죠. 지금 언제가 비싼지. 모두가 비싸다라고 할 때는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비싸다라고 말할 때는 안 사면 그만인 거죠. 처음에 제가 투자할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차트를 한번 딱 펼쳐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가격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니 역사가 생각보다 짧아요. 달러 환율이라는 역사가. 1970년도에 그 전에는 고정환율제라고 해서 환율이 그냥 똑같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변동환율제가 적용이 되면서 환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50년의 차트를 보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700원일 때가 80년대에 뭐 3조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잘 나갔을 때,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전했을 때 그때가 한 700원 정도 수준이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가 장중엔 한 2,000원 가까이 갔었고, 근데 뭐 종가 기준으로 한 1,700원 정도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700원하고 1,700원을 더해서 중간 1,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00원 밑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1,200원 위에서는 안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어제 제가 이제 그 퀀트 투자로 유명하신 강한국 작가님을 잠깐 만나갖고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책을 보고 나서 한번 그 살펴봤대요. 중간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서 평균가를 딱 산정을 하셨는데 그게 1,113원이래요. 작년에 뉴스 기사에서 한번 본 게, 우리나라 정부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 수출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환율이면 괜찮은지에 대한 이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1,115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우리나라의 환율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200원 아래에서만 사면 잃을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댓글 보면 이거 뭐 사고 팔고 수수료가 더 든다, 혹은 뭐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뭐 더 손해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행할 때 환전을 해보기만 한 분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달러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현찰 달러, 우리가 여행 갈 때 필요한 네. 현찰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네. 전신환이라는 게 있는데 네. 두 개의 사는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의 차이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네. 현찰 달러 같은 경우에는 1.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도 1.75%를 더 주고 사야 되고 팔 때는 1.75%를 적게 받고 팔아야 돼요. 네.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뭐 90% 정도를 하는 게 거의 뭐 요즘 많이 해주잖아요. 네. 3.5%의 수수료가 0.35%로 90%가 할인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스프레드 자체를 줄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를 사고 파는 데만 이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면 안 하죠. 네. 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1% 정도로 더 낮아요. 여기에 95%의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또 적용해줘요. 그러면은 살 때 0.05%를 더 주고 네. 팔 때는 0.05%를 덜 받아요. 그러면 합하면은 0.1%가 돼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와 이제 중개수수료 이런 거 네네네. 합쳐서 100만 원어치를 사고 팔면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거래할 때 사고 팔면 딱 1,000원만 수수료가 발생해요. 현존하는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 거래 비용이 가장 싸요. 그런데 거래 비용 때문에 달러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우리가 그냥 달러라고 하면은 되게 외화예금에 있는 달러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환전할 때 달러를 생각하는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하면 되게 싸다는 게 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증권사에서 산 달러를 은행으로 넘겨서 예금도 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하고 키움증권은 서로 달러가 왔다 갔다 해도 수수료가 0이에요. 달러 투자 환차익은 세금이 0이에요. 전액 비과세. 제가 달러 투자를 한참 했을 때 2018년도 정도에 제가 매수한 달러만 한 300억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세금은 0이었어요. 전액 비과세에다가 뭐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데 포함도 안 돼요. 그냥 다 내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수료도 가장 낮아요. 뭐 이렇게 좋은 투자 대상이 잘 없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 일단은 증권사에 가서 달러를 매수한 다음에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달러를 매수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미국 주식 살 때 그냥 환전하잖아요. 네네. 우리 MTS에서 네. 그냥 금액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끝.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예. 하니까 이렇게 달러 환차익은 생각 못하고 은행보다는 주식 그 어플에서 환전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예. 계속 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좀 더 아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오. 예. 그러면 실제 작가님은 목표 수익률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익률을 따지기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18년도에 네. 300억 원이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은 100%인데 네. 이때 2018년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달러를 1월 1일 날 사서 네. 12월 31일 날 팔면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나오겠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5.7%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런데 저는 거기에 17배인 100% 이상을 달성했으니까 되게 잘한 거죠. 참고로 이제 제가 이거 안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인증까지 해놨어요. 제가 거래한. 보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좀 비즈니스 비슷한 뭔가를 도모하려고 네. 좀 큰 금액을 환전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1만 달러. 1,000원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네. 되겠죠.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주는 은행을 찾아서 환전했어요, 일단. 근데 취소가 됐어요, 일정이. 당시에 제가 먹고 살 돈이 없었어요. 재환전을 해서 그냥 35,000원 날라가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이 오히려 늘어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환율이 그 사이에 오른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한 13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를 휴직하고 진짜 수익이 0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냥 손가락만 몇 번 까딱 했을 뿐인데 10만 원이라는 저한테는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을 한 걸 보고 이거 잘하면 이게 투자가 되겠는걸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투자한 거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 전에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으셨고 투자를 하는 족족 다 잃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이었는데. 네, 별명이 그랬어요. 제가 손만 댔다면 이제 다 마이너스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달러 투자의 어떤 이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겁이 나니까 네.
그건 운이었고, 뭐 당연히 10만 원이 벌렸으면 10만 원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내가 1,000원의 달러를 사서 6원 정도 오르면 5원의 환책을 얻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로 하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 5천 원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5원이 오르길래 딱 팔았는데 5천 원이 벌린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다시 제가 샀던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변동성이 낮다라고 하잖아요. 변동 주기가 잦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천 원을 벌어서 좋았는데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오길래 또 샀어요. 근데 또 오르는 거야. 또 팔았죠. 만약에 내가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기다리면 1,200원 이상으로는 와. 역사상 데이터가 그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5,000원씩 5번 하면 25,000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25,000원이면 은행 이자율을 따지면 한 연간 3% 정도 수준? 세금도 없으니까. 그죠? 네. 하루 만에 네.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는 300만 원도 해보고 네. 1,000만 원도 해보고. 네. 요즘 이제 달러는 비싸서 안 하고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엔화 투자하는데 어제 제가 한 1억 원어치 팔았거든요. 엔화가 원화로 따지면은 한 7, 8원 정도 올라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1억 원에 8원 정도가 오르면 8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8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하루에. 그죠. 예,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유의미한 수익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엔화를 제가 좀 크게 투자하는 이유는 그 달러 투자할 때 1,000원이 깨진다고 막 공포가 몰려올 때의 상황하고 지금 엔화 상황이 좀 유사해요. 하여튼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경험이 쌓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투자는 자신의 멘탈이 견딜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한 100만 원 가지고 샀다가 팔아보라는 거예요. 1,2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1,200원 이하로 내려가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역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예.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대한 박스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그때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율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달러 투자가 네.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재테크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시는데도 저도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돈 아니면 수수료나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꼭 뭐 모멘텀 투자는 나쁘고 장기 투자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라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자산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달러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생소한 분야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작된 투자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의 단기 트레이딩이.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거래하는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는 달러 거래를 하려면은 은행에서 하거나 증권사에서 하는데 이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었어요. 아니 수수료가 더 싸니까 무조건 전신환인 증권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권사의 단점이 있어요. 수수료는 낮은데 밤에는 거래를 못해요. 환율은 원래 24시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밤이 되면 뉴욕은 아침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환전해 주려면 뭔가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증권사는 증권사가 오픈할 때만 거래가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투자증권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끔 됐어요. 계좌 있는데. 밤에 제가 달러 꼭 사야 될 일도 있고 팔아야 될 일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은행에 조금 비싼 스프레드와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물고라도 거래를 따로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거래하는 데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죠. 무조건 수수료가 싼 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행은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조금 더 거래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고, 아직 일부 증권사는 증권사 운영하는 시간만, 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최근에 24시간 다 되니까 요거는 선택적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를 하면은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뱅킹 활용하는 방법, 환전 모바일 앱이라고 들어보셨죠? 솔. 우리은행의 환전 주머니, 기업은행의 그 아이원이라는 그런 앱도 있고 이런 앱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환전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은 24시간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누구나 적용해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환전 모바일 앱 은행에서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적용해 주는 곳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